저는 퍼실수학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즉 얼마 전에 첫 시험을 본 저희 학생들의 실제 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하고 주요 킬러 문제였던 문제를 풀이하는 강의 영상을 제공하려 합니다. 오늘 풀어볼 학교는요, 선정고등학교 문제로 기출 문제를 간략히 분석하자면 출제 범위는 수학 상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였고요. 전체 출제 문항수는 19문제로 선택형 15문제와 서답형 4문제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문제 수 자체는 타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문제 수는 아니고 오히려 적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선택형 14번, 15번,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마지막 문제가 선택형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의 각자리 숫자를 OMR에 마킹하는 형태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단답형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형태로 출제된 것이 조금 특이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가 조금 난이도도 있는 데다가 선택형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돼서 서답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실제 기출에서 서술형 문제를 먼저 답안지에 적는 훈련으로 시간 단축하는 훈련이 잘 되지 않았던 친구들은 서답형 문제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서술형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됩니다. 서술형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택형의 마지막 문제인 13번, 14번, 15번 문제가 가장 킬러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번 선정고등학교 기출문제는 선택형 마지막 3문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거나 킬러 문제라고 부를 만한 고난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풀이하였고 정확하게 OMR의 답안을 마킹하였느냐가 가장 관건이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판단해 봅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13번 문제부터 차례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항식 fx를 3차 다항식인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 rx가 2차 다항식일 때 2차 방정식 rx 는영의 두 근의 합과 곱이 모두 마이너스 2다. fx를 요 완전 제곱식인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r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의 제곱과 같을 때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말했는데, 문제 첫 줄부터 다시 읽어보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fx를 요 3차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 rx가 2차 다항식이다 라고 문제에서 표현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fx를 요 3차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 하자라고 표현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rx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라는 걸 알았어야죠. 3차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차 이하이니까. 그래서 일단 또 알려준 것을 식으로 세워보면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2차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몫에 대해서는 언급해주지 않았지만 fx가 몇 차 다항식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몫의 다항식을 의미하는 qx를 붙이고 rx를 더해서 붙여줘야겠죠. 근데 rx의 차수가 2차라는 걸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2차 다항식을 일반적으로 세팅하되,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주는 것은 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의 다항식이 2차이다 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a가 0이 아닌 수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디테일하게 볼 건데, 요 rx가 2차인데다가 요 2차 다항식 는영으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이 마이너스 2다 라 했으니까, 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는영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요 알파 베타를 더한 것과 곱한 것 모두 마이너스 2다 를 가지고 a, b, c와 알파 베타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을 수 있겠죠. 즉 마이너스 a분의 b는 이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은데 그게 마이너스 2다 라 한 것이고, 또한 a분의 c는 이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와 같은데 그것도 마이너스 2다 라 한 거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a분의 b도 마이너스 2고 a분의 c도 마이너스 2다 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b는과 c는으로 문자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몰아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b는을 하면 2a,
C는을 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다시 말해 Rx는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는데 B와 C가 A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Rx가 AX제곱 더하기 2AX 빼기 2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fx가 요 3차 다항식으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x라 할 때 요 rx인 2차 다항식인 얘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으므로 요 등식에 다시 정리해서 넣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 qx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2a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그 다음 줄부터 뭐라고 했냐면 fx를 요 완전제곱식인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rx를 요 2차 다항식으로 나눈 몫의 제곱과 같대요. 그런데 요 fx는의 등식에서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fx를 얘 곱하기 지금 등식에서 네모 곱하기 짝대기 더하기 물결의 형태로 써 있는데 즉 fx가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인 것처럼 써 있는데 네모의 차수도 2차이고 물결의 차수도 a가 0 아닌 걸 알기 때문에 2차여서 네모로 나눈 다시 fx를 네모로 나눈 나머지가 물결이 아니죠. 다시 물결의 차수가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나머지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요 물결의 차수를 다시 물결의 다항식을 요 네모의 다항식으로 더 나눠줘야 되고요. 더 나눠주면 실제로 다시 a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2a인 다항식을 네모의 다항식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실제로 나누면 몫의 최고차항 개수 맞춰서 a를 곱해줘야겠죠. a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되어 뺄셈 하면 마이너스 3a가 남겠죠. 다시 말하면 요 는에다가 맞춰서 쓰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 qx 더하기 요 물결의 다항식인 rx 다항식을 요 다항식으로 나누면 몫이 a이고 나머지가 마 3a다 이 말이니까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쌤이 판서를 좀 크게 하는 편이라서 조금 불편하지만 요쪽으로 와볼게요. 다시 요 는에 맞추는데 fx는 2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 qx 더하기 a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a 다시 한번 쓴 거죠. 자, 이제 fx를 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rx를 얘로 나눈 몫의 제곱과 같다라고 했는데 다시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다시 판단하고 싶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을 묶으면 x 플러스 2 qx 더하기 a 마이너스 3a 이렇게 남고 fx를 완전 제곱식인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라는 판단 역시 맞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fx를 이 완전 제곱식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a입니다. 그런데 요 마이너스 3a가 rx를 요 완전 제곱식 나눈 몫의 제곱과 같대요. 몫이 뭐냐면 다시 요 물결이 rx였는데 요 물결을 완전 제곱식인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목 a였던 거죠. 그래서 a의 제곱과 같다. 뭐가? 마이너스 3a가. 즉 a 제곱이 마이너스 3a와 같다. 이 말이죠. 이 항에서 풀면 a제곱 플러스 3a는요. 이고 a 플 3는요. 으로 a는 구하면 0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아까 a가 0 아니었죠. 따라서 a가 마3 이고 그러면 fx는에 다시 넣어볼게요. 여기 첫 줄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 qx 더하기가 아니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다. 구하라고 한 게 뭐는지 하고 봤더니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다시 말해 fx의 x자리에 얼마를 넣어라? 마이너스 1을 넣은 걸 구해라. 이니까 fx의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요 앞에 있는 qx가 뭔지 모르더라도 여기가 0 돼서 날아가는 거지. 따라서 뒤에 부분만 산수 해주면 되겠죠. 마무리 여기다 할게요. 조금
불편하지만 F-2는 하면 얼마니? 0돼서 없어지고 6인가요? 답이 2번이 되겠다. 이해됐을까요? 얘와 같이 중요한 거는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해석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나머지 다항식이라고 부를 다항식은 나누는 다항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 요게 핵심인 거죠. 넘어가서 14번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두 2차 다항식 fx, g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하고 나서 뒤에 또 뭐라 구구절절 멘트가 더 있어요. 일단은 맨 처음부터 계속 말하지만 이 14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fx와 gx가 2차 다항식이고 주어진 관계식이 fx, gx를 곱한 것이 4차 다항식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데 요 4차 다항식이 보기차 다항식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요 보기차 다항식을 인수분해까지는 많이들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fx 곱하기 gx는 이 보기차 4차식인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9라는 걸 알려줬는데 보기차 다항식이니까 인수분해를 x 4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변형하여서 x제곱 플러스 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x의 완전제곱이므로 합차 인수분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해서 f랑 g를 곱한 것이 우변과 같이 요 2차식과 이 2차식을 곱한 것인데 f와 g가 최고차항 개수도 양수인 데다가 둘 다 2차니까 하나가 f고 하나가 g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리죠. 왜냐? fx가 지금 생각한 대로 짝대기이다 물결이다를 해볼게요.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 하고 g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 라 하면 왜 틀리느냐? 각각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때 그래프를 갑자기 왜 생각해요? 직선 y는 4가 2차 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 뭐 이런 힌트가 있으니까 그 뒤에 그래서 fx,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즉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그래프를 찾으면 x-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2고요. gx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2 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잘 그려야 되는데 fx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1,2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더 나가서 y절편 값은 3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fx이고 gx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2 이고 gx의 그래프 역시도 y절편이 0,3이니까 얘는 이렇게겠죠? 잘 그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쁘게. 에이. 네, 그림 잘 못 그려서 미안해요. 좀 그럴싸하게 그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y는 gx.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뭐가 문제인데요? 볼게요. 직선 y는 4. 즉 1, 2, 3, 4에서 그어지는 가로선인 거죠. y는 4는 이 가로선의 그래프와 fx,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데 얘가 fx고 얘가 gx면 그래프 보듯이 하나, 둘, 셋,
4개의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단순히 F랑 G이면 안 된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F랑 G를 곱한 것이 2차 곱한 것이랑 똑같은데 각각이랑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봅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만 했지 정수라고 안 했잖아요. 따라서 fx와 gx가 이렇게 해선 안 되고 정확하게는 fx가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꼴이라면 gx가 a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꼴. 즉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지만 1이다 라는 표현은 아니니까 두 다항식의 곱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지만 각각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인지는 알 수 없음이니까 양수인 a에 대하여 fx를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을 가져가되 최고차항 계수가 역수꼴이 붙어 있어야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럼 이제 a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양수의 값인 거잖아, 그지? 그럼 a 값이 0보다 큰데 점점 커질수록 fx와 gx의 그래프가 지금 a 값이 1일 때의 상황이 하얀색의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거잖아? 하얀색의 그래프 상황에서 a 값이 변화됨에 따라 함수 그래프가 fx도 gx도 각각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가로선 4, y는 4와 fx, g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a 값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요. 매우 어렵죠? 자, 그럼 다시 요 fx가 표준형을 바꾸면 아까 했었죠, 사실? a x-1의 제곱 플러스 2 니까 fx는 a 값이 변하면 뭐가 변하냐면 사실 최고차항 계수가 변하니까 그래프의 폭이 변하죠. 날씬해졌다가 뚱뚱해졌다가. 즉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도 바뀌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1,2a가 되어서 꼭지점의 y좌표도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fx는 그래프의 폭은 좁아지면서 꼭지점의 y좌표는 위로 올라가요. 반대로 gx는에 a분의 1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gx는 a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로 표준형 바꾸면 꼭지점 좌표가 이번엔 마이너스 1,2건 그대로지만 a분의 2가 꼭지점의 y좌표라서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a분의 1 값은 작아지니까 gx의 그래프는 점점 뚱뚱해지고 폭이 넓어지고 꼭지점의 y좌표 값도 점점 다시 a 값이 커질수록을 말하는 거야. a 값이 커질수록 fx 그래프는 폭이 좁아지면서 꼭지점의 y좌표 위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a 값이 커질수록 gx의 그래프는 폭이 넓어지면서 꼭지점의 y좌표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말 이해될까요?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a의 값이 1보다 커질 때에 그런 거죠. 1보다 커질수록 a 값은 커지고 a분의 1 값이 작아지니까. 근데 반대로 a의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하면 요 값이 오히려 작은 거고 요 값이 오히려 큰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변할 때, 즉 a 값이 1보다 큰 수로 계속 변할 때와 a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점점 작아질 때를 관찰해 볼 건데 a 값이 1보다 크면 아까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fx 그래프는 점점 폭이 좁아지는데 꼭지점 y좌표는 올라가고 gx는 점점 폭이 넓어지는데 꼭지점 y좌표는 밑으로 내려온다. 즉 fx의 그래프는 a 값이 1보다 커지면 꼭지점의 y좌표는 위로 올라가는데 폭은 지금 하얀색 그래프보다 얇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gx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큰 경우 gx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y좌표는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래프의 개형은 보다 더 넓어지므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a가 1보다 큰 값으로 조금 커지면 초록색의 그래프들로 변할 텐데 하얀색의 그래프들이
초록색의 그래프들과 y는 4 직선이 만나는 교점은 아직도 4개죠. 그래서 a 값이 커질수록 얘는 날씬해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gx의 그래프는 뚱뚱해지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y는 4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되는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변하다가 여기에서 접하고 이쯤 내려가 뚱뚱해져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날 때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사실은 한 가지 순간이 더 있는데요. 이 초록색과 초록색처럼 되면서 요 오른쪽 값이 같아지는 순간, 다시 말해 오른쪽 거에서 중복돼서 하나에서 만나고 하나, 둘 되는 순간도 사실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 자체가 객관식, 단답형 객관식이기 때문에 OMR 답안지에 마킹할 수 있는 정답이 나와야 되고, 요 오른쪽 끝값이 중복돼서 겹치는 순간은 값이 정수값이 아니에요. 아주 더러운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수값. 그래서 요 순간일 때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결국 출제 의도가 요 노란색 순간이 될 때를 맞춰라 인 것 같아요. 그럼 노란색 순간일 때에 y는 4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되면서 이 중에서 2개가 1사분면의 위에 있다 또 맞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노란색 순간이 될 때라는 걸 이제 다시 생각하면 노란색 요 아래로 볼록하고 날씬해진 fx 그래프가 y는 4와 꼭지점 좌표가 동일할 때이니까 다시 말하면 2의 값이 4일 때인 거죠. 노란색 순간이, 즉 a가 2일 때입니다. 쌤, 두 번째도 관찰한다면서요. 해볼게요. 자, 주황색, 즉 a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 오히려 작아진다면 a분의 1 값이 더 커지니까 fx가 뚱뚱해지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gx가 날씬해지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거꾸로 주황색, gx의 그래프가 날씬해지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fx 하얀색의 그래프가 뚱뚱해지면서 밑으로 내려와요. 한 이쯤. 그럼 초록초록으로 변했던 거랑 대칭적으로 주황주황으로 변한다고 치면 아직도 만나는 교점이 y는 4와 4개죠. 그러면 a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에도 노란색인 것과 대칭적으로 여기에서 접하고 한참 많이 내려와 뚱뚱해져서 이렇게 되어 가로선 4와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개의 교점이 1사분면 위에가 안 되죠. 점선의 노란색일 때는 2사분면에서 교점이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안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결론적으로 a 값이 2로 fx와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각각 2와 2분의 1일 때의 요 값을 계산하여 각자리 자릿수를 OMR에 표기하시오, 이 말이에요. 정답까지 해볼까요? 풀이를 하는 거니까. 따라서 fx는을 하면 a가 2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gx는을 다시 정리하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므로 저 더하기 3은 갑자기 왜 했는지 몰라. f3 더하기 g3 더하기 3의 값을 구하여라 인데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9 빼기 6 더하기 6 아이고 헷갈려라. 9 빼기 6 더하기 3 이니까 6, 1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3 18, 9 더하기 3 이면 12, 12, 24네요. 정답이 2와 4에 마킹하시오 이 말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이 문제를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확히 정답을 구하고 2에도 마킹하고 4에도 마킹해야 되니까 사실은 객관식 문제이긴 하나 단답형이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찌됐든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은 1부터 5까지의 정수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 마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귀신같이 잘 찍어서 맞은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넘어가 볼게요. 15번 마지막. 그리고 자, 봅시다. 15번 문제 해볼게요. 선정고등학교. 자, 다음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이차함수 fx가, 서로 다른 이차함수가 두 개 존재한다. 라고 하고, 가조건에서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 즉,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x범위에서의 최대값과 5부터 6까지의 x범위에서 최소값이 서로 같다를 알려줬어요. 다시 말하면, 2차 함수를 내가 편의상 f라고 부를게요, 잠깐. f의 모양과 꼭지점 좌표 등등을 전혀 모르는데 x 범위를 제한했을 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서로 같대요. 일단은 쌤이 수업 중에도 항상 강조하는 바지만 2차 함수의 x 범위가 주어졌을 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하려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뒤에 주어진 요 x값의 범위로 잘라서 관찰해야 되는데 함수 fx가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함수 fx의 경우를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fx의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경우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다시 말해 fx라고 하는 함수를 내 편의상 fx라고 부르는 거야. fx gx라 하자라고 하기도 했고요.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일 때와 a가 0보다 작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일 때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었지만 b, c의 값뿐만 아니라 뭐 대칭축이나 이런 거 전혀 몰라.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5부터 6까지로 자른 함수의 최대랑 최소가 서로 같대요. 그게 참 어려운데 잘 봅시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뭐인지 사실 아직은 모르지만요. 아직 모르지만 요 2차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x범위와 5부터 6까지의 x범위의 두 세로선으로 잘랐을 때 최대와 최소가 같으려면 대칭축보다 마일 0, 5, 6의 값이 모두 다 왼쪽이거나 모두 다 오른쪽이면 말이 안 되겠죠. 왜냐? 대칭축보다 왼쪽에서는 감소하기만 하고 대칭축보다 오른쪽에서는 증가하기만 하니까 마일 0, 5, 6이 모두 왼쪽에 있거나 마일 0, 5, 6이 모두 오른쪽에만 있다면 최대값과 최소값 절대 같아질 수 없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최대값과 5부터 6까지의 최소값이 서로 같으려면 두 경우 모두 대칭축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칭축보다 마일 0은 왼쪽에 5, 6은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반드시 마일 0과 5, 6은 얘네들이 왼쪽, 얘네들이 오른쪽일 수밖에 없잖아요. 값을 아니까. 그래서 대칭축이 뭔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1부터 0으로 자른 함수의 최대의 값과 즉 요 빨간색의 값과 5부터 6까지로 자른 최소의 값이 같으려면 이게 어렵지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요 노란색 일대 함수의 값이 5부터 6으로 자른 최소값과 같으려면
얘를 5, 이런 식으로 6을 잘라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일 때에는 마이너스 1, 0에서의 최대값과 5, 6에서의 최소값이 서로 같다 인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5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를 말하고, 다시 말해 마이너스 1과 5의 중점인 2가 대칭축이다 를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건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0으로 자른 함수의, 너무 위로 잘랐다, 함수의 최대값과 5부터 6으로 자른 최소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번에 위로 볼록 함수고, 요때의 값이 5, 6으로 자른 값이랑 5, 6으로 자른 값의 최소와 같아야 되니까 얘가 6이고 이렇게 잘려서 이 빨간색처럼 잘려야겠죠. 다시 말하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일 때에는 0에서의 함수의 값과 6에서의 함수의 값이 같아야 되므로 0과 6의 중점인 3이 대칭축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쉬워져요. 다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일 때는 대칭축이 2여야 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일 때는 대칭축이 3이어야 된다. 그 각각의 함수들을 F랑 G라 하자라고 했으니까 얘를 F, 얘를 G라고 내가 편의상 부를게요. 자, 그럼 FX를 세팅하기를 대칭축이 2니까 A, X-2의 제곱 더하기 Q, 얘도 GX를 A, X-3의 제곱 플러스 Q 다시 부를 수 있겠다. 다시 꼭지점의 X좌표들은 알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음수인 것도 알지만 얼마인지들은 아직 모르고 꼭지점의 Y좌표들도 아직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이제 알려준 두 번째 힌트를 이용해서 첫 번째 경우의 fx와 두 번째 경우의 gx를 각각을 구하고 마무리 이거 계산하세요. 이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나조건 보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일 때의 대칭축이 x는 2여야 되는데 1부터 4까지의 x범위를 잘랐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8이래요. 근데 대칭축 x는 2에 대해서 자르게 될 x는 1, x는 4는 1이 왼쪽으로 가깝고 4가 오른쪽으로 멀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빨간색 부분의 함수를 자르게 되어 최대는 x가 4일 때 함수의 값이 최대고 최소는 x가 2일 때 함수의 값이 최소겠죠. 다시 말하면 최대의 값이 f4, 4에서의 함수의 값 대입하면 4의 2 플러스 q 이고 그 값과 스몰 m, 미니멈은 최소값은 이 말이에요. f2 이고 그때의 값은 꼭지점의 값이니까 q인데 이것과 이것의 차가 8이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차를 계산하면 8은인데 우변의 산수는 q가 없어지니까 4의 2가 되어 a가 2겠다. 자, 지금 요 첫 번째 경우에 앞뒷 말에 모순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a값이 0보다 클 때 a값이 2입니다. 그럼 다시 판서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fx를 2x-2의 제곱 플러스 q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죠? 이제 다조건을 이용해서 얘 함수와 접한다 를 이용하면 즉 f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4x를 연립하고 이항에서 판별식이 0이다 를 쓰면 q값이 나오겠죠. 원래 평소 수업할 때는 이러한 마무리 산수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해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q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8 더하기 q 이 함수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가 접한다. 그러니까 다조건을 이제 이용하면 이게 사실 가조건을 해석한 거고 여기부터가 이제 나조건이죠. 그 다음 이제 다조건을 해석한 걸 쓰면 뭐냐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8 더하기 q는 마이너스 4x와 연립하고 이항해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더하기 q가 는 0이다 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하면 되는 거지.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복근을 가져서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거다 라는 얘기니까. 이해될까요? 그러면 판별식 계산을 하면 4분의 d는 즉 짝수공 시켜도 되죠? 그럼 4 빼기 16 빼기 2q가 0이니까 아이고 계산이 많다. 마이너스 12, q가 마이너스 6인가요?
맞나? 맞죠?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fx 는이 2x-2의 제곱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f0는 은 0, 4, 12, 아니지, 8, 2 이거다. 자, 시간 관계상이기도 한데 계산이 진짜 계산이 너무 기니까 두 번째 경우, 즉 a가 0보다 작을 때에 gx는을 세팅한 얘도 지금 1번인 fx는에서 나다 조건을 나다 조건을 이용해 a와 q를 구한 것과 같이 똑같은 계산을 한 번 더 반복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아마 15가 나올 거예요. 해설 강의를 제공한다 해놓고 마무리가 너무 좀 성의가 없나 싶긴 한데 계산은 똑같고 시간 관계상 굳이 한 번 더 보여주는 것보다 여기까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정고등학교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간단하게 분석하고 문항수나 범위나 난이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하고 문제 중에 가장 킬러라고 생각되는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서 아마 많이들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했을 텐데 각자 아쉬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최선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반성도 좀 해야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후에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개선돼 갈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생각한다면 너무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개선 방법을 같이 찾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정고등학교 기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